안녕하세요. 페톨릭 고양이 생활편의 이양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고양이의 세상이란 무엇인가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말하는 고양이의 세상은 고양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고양이에게 있을 수도 있는 육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고양이가 보는 세상이죠. 시각부터 먼저 볼게요. 시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초식동물하고 고양이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의 이렇게 시야 범위라고 하죠. 그건 거의 320도이고요. 인간은 210도, 고양이는 285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초식동물이 가장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그 다음에 인간 이렇게 되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따로따로 보이는 시야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겹치는 범위와 안 겹치는 범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는 이렇게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데요. 이거를 원근감, 즉 입체감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이유는 대상을 입체적으로 보아서 사냥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의 시야가 이렇게 겹치지 않아서 대상을 입체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고양이들보다는 사냥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력인데요. 고양이는 사람보다 4배에서 10배 정도 희미하게 사물을 본다고 해요. 그리고 고양이가 흑백으로 세상을 보는 건 아니고요. 색을 구분할 수 있는데 다만 사람만큼 다양하게 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사진이지만 고양이가 보는 시야와 시각으로 이제 표현한 사진과 사람이 보는 것으로 표현한 사진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제 같은 사진인데요. 밑에 것이 조금 더 뿌옇고 그리고 색감도 좀 흐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고양이가 보는 세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좀 뿌옇죠. 세 번째 사진도 밑에가 좀 색감이 흐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밤입니다. 고양이 하면 밤에 이렇게 잘 볼 수 있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밤에 밑에 사진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눈으로도 좀 유명하죠. 제가 몇 번 고양이 생활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양이는 밤에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고요. 사람에게 필요한 빛의 6분의 1만 있어도 밤에 충분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의 눈이 커서 빛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동공이 옆에 사진처럼 타원형이기 때문에 동공이 열릴 때 굉장히 빠르고 또 넓게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이 하나도 없으면, 즉 완전히 깜깜하면요, 아무리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보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청각입니다. 고양이가 듣는 세상인데요. 청력은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다만 음역대가 사람보다 훨씬 넓다고 하네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맨 위에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위에가 개이고요. 그 다음이 고양이, 그 다음이 성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가 이제 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역대를 표현한 표인데요. 딱 보시면 고양이와 개가 일단 사람보다는 훨씬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고양이의 경우에는 50kHz가 넘는 고주파수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쥐가 우는 소리 같은 그런 고주파수는 고양이가 들을 수 있지만 사람은 들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고양이가 느끼는 세상 촉각이고요. 수염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역시 드렸을 거예요. 수염은 아시다시피 입주위와 눈썹, 뺨, 그리고 이 손목 뒤라고 하죠. 가닥수염이라고 해서 촉모가 있는데요. 이 촉모는 다른 털보다 피부 깊숙한 곳에서 나와서 굉장히 예민한 감각 구역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염은 시각을 보조해서요, 공간을 지각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실제로 눈이 안 보이게 된 고양이나 뭔가 장애가 있어서 혹은 사고를 당해서 시각에 문제가 생긴 고양이들 또는 강아지들의 경우에는 이런 수염을 통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해요. 그 공간 속에서. 그래서 터널 같은 거나 뭐 박스 같은 데 들어갈 때 혹은 들어갔다가 나올 때 자기의 몸이 통과를 할 수 있는지를 수염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염이 없거나 좀 짧은 그런 동물들한테, 그 눈이 안 보이는 그런 동물들한테 보조 수염을 달아줬더니 훨씬 더 그 눈이 보이지 않아도 생활을 잘 하더라. 멈출 곳에서 멈추고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곳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고 이런 등 시각적으로 많이 보조가 되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인데요. 고양이는 온도에 둔감해서 사람이 느끼는 것의 3분의 1밖에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도는 주로 코로 느끼는데요. 코가 차가우면 고양이가 춥게 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가 더우면 그루밍을 많이 해요. 침을 증발시켜서 이제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헥헥거리면서 헐떡이면 또 더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추우면 이제 몸을 웅크리거나 아니면 몸을 이렇게 떨어요. 그래서 근육을 떨어서 열을 내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고양이가 냄새 맡는 세상인데요. 후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후각 능력을 보면 인간보다는 고양이가 냄새를 잘 맡고 고양이보다는 역시 개가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요. 고양이는 특히 음식의 냄새 또는 냄새 변화에 민감해서요. 상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양이들 사료주고 나서 뭐 여름이나 이럴 때 잘 안 먹잖아요. 그런 상하는 그런 냄새를 빨리빨리 잘 포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가 꽃 냄새를 맡는 사진을 준비를 해봤고요. 네, 다음은 고양이가 후각을 이용하는 사례인데요. 고양이는 얼굴과 항문 냄새를 맡으면서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죠. 뺨에서 나오는 채취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또는 수컷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라고 하죠. 오줌을 싸서 그 냄새로 영역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줌 냄새와 채취를 통해서 다른 고양이들이 이 영역은 이 고양이의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로몬으로 이성 고양이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양이가 맛보는 세상인데요. 미각에 관한 거예요. 고양이는 주로 후각으로 맛을 판단을 하고요. 또 짠맛과 단맛은 즐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쓴맛을 굉장히 싫어해서 약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 다음에 대신에 신맛과 조미료 맛, 그러니까 고기 맛 같은 거죠. 그래서 MSG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고양이의 오감을 살펴봤어요. 근데 고양이의 육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식스센스라고 하죠. 육감. 사진 속의 고양이는 귀신을 보는 것 같다, 악마를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웃음을 주었는데요.
한번 사례를 보실게요. 먼저 예지력인데요. 고양이가 예지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을 감지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예지력인데요. 고양이가 자기장 변화를 감지해서 지진이 오기 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이제 털을 세우는 등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제 지진을 감지하는 예지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건데요. 197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런 고양이의 지진 감지력에 대한 신빙성이 좀 그런 신빙성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었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귀양 본능인데요. 진돗개 백구처럼 고양이도 먼 길을 되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52년에 슈거라는 고양이는 주인을 찾아서 1,500마일이나 여행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를 세로로 이렇게 가로지른 것보다 몇 배는 더 먼 거리라고 하는데요.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이제 표시하고 다니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영역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또 방향 감각 같은 것도 굉장히 타고나서 이렇게 먼 길도 웬만하면 되돌아올 수 있다고 하네요. 슈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집 밖에 이제 내놓고 키우시는 그런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잠깐 자기가 혼자서 자기 영역을 이제 돌보고 돌아오는 고양이들 많이 있는데 그런 고양이들도 이제 자기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영역 인지 능력이 있고 또 방향 감각도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오스카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스카는 이 사진 속의 고양이예요. 이 고양이가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고 굉장히 유명했던 고양이인데 의사들이 이 고양이는 진정으로 식스센스가 있다, 육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오스카라는 고양이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말기 환자들이 주로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고양이인데요. 이 고양이가 어렸을 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들여와서 키우게 됐는데 이 고양이가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간병인들이나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대요. 워낙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그래가지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고양이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병실의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 오스카가 임종 3-4시간 전인 환자를 딱 알아보고 그 환자에게 이제 다가가서 곁을 지키는 식의 패턴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환자가 숨을 거두기 몇 시간 전이면 오스카가 딱 알아차리고 그 옆에서 임종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오스카는 분명히 식스센스가 있다, 육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렇게 오스카가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진감지랑 같이 예지력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양이의 육감에 대한 사례를 제가 찾아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양이의 오감에 대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육감이란 게 혹시 있지 않을까, 고양이의 지진 감지를 하는 예지력이라든가 혹은 이제 귀양 본능 이런 것도 육감으로 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오스카 같은 특이한 희귀 사례도 아마 육감으로 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재미가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뭐 고양이의 오감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특히 육감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가 많이 갔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웠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자기 고양이는 자기가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자기 곁에 와줘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사랑받는 느낌을 주게 한다. 그래서 이 고양이도 식스센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양이들 모두 식스센스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런 뭐 공감 능력 같은 게 아니더라도 각자 고양이는 각각 다 특별한 존재이고 또 개성 있는 존재니까 여러분들의 고양이도 한번 식스센스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또 재밌을 것 같고요. 이런 아까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분의 의견과 같이 식스센스가 그렇게 꼭 큰 초능력 같은 게 아니더라도 오스카와 같이 뭐 죽음을 예견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생활 속에서 작은 위로가 되거나 작은 기쁨이 되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식스센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양이는 어떤 육감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양이었습니다. 뿅!